이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인 게 일단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어요. 구매 대행에서는 매출은 2천만 원을 이제 넘겼고 공간 임대는 월에 한 150 정도. 일단 자기소개 먼저 간단히 네. 해주세요. 여성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원래 하고 있었던 일이랑 지금은 어떤 일 하고 계신지도 한번 같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작년 12월까지 원래 수학 강사를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수학만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질리더라고요. 한 10년 수학만 하니까. 그래서 딱 1년만 조금 다른 일 해보고자 해서 1월 달에 그냥 좀 무작정 퇴사를 했어요. 그 뒤로는 구매 대행이랑 그리고 공간 임대업을 좀 주로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파이프라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지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 뭐 현재 매출이나 수익이나 이런 거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? 공간 임대는 월에 한 150 정도 이제 남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구매 대행에서는 매출은 2천만 원을 이제 넘겼고 그래서 순수익은 한 5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. 네. 퇴사하신 지는 지금 몇 개월 되신 거죠, 그러면? 6개월, 이게 7개월 됐죠. 네. 6개월, 7개월. 네, 그렇죠. 진짜 퇴사하고 되게 빠르게 그 본인만의 사업이나 이런 거들을 이제 막 이뤄내신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느낌이 딱 1년만 좀 다른 거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퇴사를 했으니까 그냥 주말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좀 달렸던 것 같아요. 지금 퇴사해보니까 어때요? 퇴사하길 너무 잘했어요. 왜 이제야 시작했나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듭니다. 네, 근데 지금 아직 네. 퇴사 새내기이기 때문에 네.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. 그럼 퇴사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? 계기가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컸어요. 수학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수학 자체에 대해서 좀 매너리즘이 왔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자체는 너무 보람차고 좋았는데 이 수학이라는 거, 앉아서 문제를 푸는 거, 수업을 준비하는 거, 이 과정이 좀 너무 질렸다 그래야 되나? 계속 앉아서 글씨만 쓰고 있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이제 좀 저에게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?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들게 했고 그래서 처음 결심은 딱 1년만 좀 다른 거 해볼까? 이런 게 첫 번째 결심이었었어요. 네, 근데 지금 퇴사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그 결심을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하다가 망하면 다시 되돌아가야죠. 그럼 원래 다시 수학 강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? 망하면 그렇게 되겠죠? 근데 뭐 아직까지는 망할 기미는 안 보여서 네. 지금 열심히 너무 잘 하고 되고 있습니다. 계시니까. 네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. 퇴사하기 전에는 약간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뭔가 불안감도 있고 이거 진짜 내가 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. 네. 맞아요. 그 고민이 당연히 있었고요. 근데 10월 달인가 11월 달쯤에 제가 공간 임대업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. 온라인 스토어보다 공간 임대업을 먼저 시작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때 한 2달 정도 걸려서 쉐어하우스를 2개 지점을 오픈을 했어요. 좀 빡세게 해가지고. 네.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한 150에서 200 정도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한 12월쯤에 생각을 했죠.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. 네, 굶어 죽지는 않겠으니 그냥 일단 1년만 해보자라는 어떤 보험이 좀 있었다 그래야 되나? 네, 공간 임대업이라는 보험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걸로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좀 고민 없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때 12월쯤에 좀 학원들 면접을 보러 다녔었어요. 제 상품성, 강사로서의 상품성을 좀 테스트하려고. 네. 그래서 괜찮은 결과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1년 뒤에 되돌아왔을 때도 다시 조금 고생하면은 충분히 재기할 수 있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확신이 있었어가지고 좀 바로 퇴사를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약간 무모하게 바로 퇴사하기보다는 이미 네. 현금 흐름을 좀 약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내 네네. 상품성도 한번 테스트해서 이 현직에서도 내가 나중에 돌아올 수 있거나 네. 내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 좀 체크하고 오신 게 너무 그랬던 것 네. 같아요. 네. 그러면 그 현금 흐름을 만든 이 쉐어하우스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? 왜냐면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걸 안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 퇴사를 좀 더 이제 마음 맞아요. 편히 좀 할 수 있었으니까. 네. 퇴사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인팀에 들어왔기 때문에 퇴사를 할 수 있었다. 인팀을 처음에 일기를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. 어떤 한 남자분을 만나게 됐는데 팀원 중에 한 분이신가요? 네, 팀원 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자기가 그 쉐어하우스 강의를 들으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같이 들어보지 않겠느냐 하셔가지고 제가 그날 바로 그거를 그냥 신청을 했어요. 나도 뭐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에. 네. 근데 그 강의가 너무 재밌었던 거죠. 네. 재밌어가지고 바로 한 2달 만에 이제 지점을 2개를 오픈을 해버린 거예요. 2달 만에요? 네.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. 그 강의도 재밌었고 네. 원래 부동산을 좀 하던 이제 습관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 임장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매물 보러 다니는 것도 네. 부동산에 전화하는 것도 저는 되게 괜찮았었거든요. 그래서 좀 빠르게 오픈을 할 수 있었고 네. 그래서 사실 인팀을 들어오지 않았다면
그분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. 그래서 예, 그 팀원분에게 지금 네. 아직도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그때 팀원분이 만나서 이거 수업 같이 들어볼래요? 라고 하지 않았으면. 그렇죠. 그때 네. 처음 인팀 모임이었어요. 1기 첫 모임. 강남에서 그때 모였을 때 네.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저랑 그분이랑 여기 계신 지금 민지님 해가지고 세 분이서 저랑 성진님이랑 민진 이렇게 세 분이서 거기에서 한 3시간을 떠들었어요. 셋이서. 그러면서 그러다가 막판에 나온 그 얘기가 그 쉐어하우스에 대한 얘기였고 네, 바로 저도 강의를 이제 듣고 나서 그렇게 오픈하게 된 거죠. 와, 그러면 알려준 팀원분보다 더 많이 벌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지금 얼마 벌고 계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은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은 공간임대업 컨설팅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컨설팅까지? 네, 아예 법인까지 만들어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점을 좀 공격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어요. 네. 그러면 지금은 이제 퇴사한 건 후회는 안 한다고 오히려 더 그때 일찍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. 네. 근데 막상 아직도 이제 막 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고민이나 그런 불안들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뭔가 그런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나 있다면? 불안한 이유는 아마 당장의 현금 흐름이 없어서일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또는 뭔가 하나를 뭐 사업이나 뭔가를 하게 될 거잖아요. 그랬을 때 이게 성과가 당장에 안 나오니까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죠. 그래서 제가 했던 것처럼 진짜로 공간임대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요즘엔 또 33M2라는 게 또 유행하더라고요. 그게 뭐예요? 그거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였는데 그게 유행을 해서 저도 지점을 좀 이렇게 늘려서 지금 그걸로 또 컨설팅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공간 임대업 쪽으로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게 공간 임대업이 처음에만 품이 많이 들고 나중에는 되게 효율적으로 꽤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걸 한번 먼저 도전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게 월급의 한 절반 정도가 됐을 때 그 정도면 먹고 살만 하지 않나요? 그렇죠. 이거 당장 뭐 네. 이렇게 당장 나가 죽을 정도는 그죠? 아니지만 먹고는 살 수 그래도 있으니까. 버스 타고 다닐 수 있고 맞아요. 그쵸? 맞아요. 그쵸. 네, 10,000원짜리 밥 한 끼 정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. 네. 그 정도 됐을 때 한번 1년 정도만 도전해본다라는 생각으로 결심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네. 근데 저는 이걸 들어보니까 그러면 수학 강사를 하면서 에어비앤비도 하고 네. 뭔가 부동산을 알아보고 네.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도 하고 뭐 그때 당시 유튜브나 뭐 이런 것도 하고 블로그도 하셨다고 되게 많은 거를 네. 했다고 했는데 네. 그러면 일이 엄청 많잖아요. 엄청 많았어요. 그러면 스트레스나 체력이나 이것도 물론 뭐 돈도 벌겠지만 그게 같이 와서 멘탈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럴 때는 다 어떻게 그 구간들을 이렇게 일이 엄청 다 많아서 그 네. 안정적인 걸 만들고 막 새로운 걸 하고 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보냈는지. 그때 한 가지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. 그러니까 블로그, 유튜브 이런 거 다 쳐내고 네. 그냥 구매 대행 하나에만 집중하자. 그렇게 좀 저는 제가 하고 있던 일들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쳐내면서 다른 일들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좀 스트레스 관리를 했던 것 같고요.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와중에 어떻게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지라고 라는 접근 방식보다는 저는 그냥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해버리고 휴식을 좀 더 가지고 여유를 좀 더 가지는 방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근데 금방 해주신 얘기가 보통 사람들이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막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찾는 사람들이 네. 되게 많은데 오히려 그런 걸 쳐내고 딱 우선순위는 딱 정해라 라는 얘기가 그게 나은 것 같아요. 그냥 우선순위를 정하고 완전 정말 핵심인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들은 뭔가 욕심은 나지만 과감하게 좀 쳐내는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. 네,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기준은 뭐였어요? 왜 해외 구매 대행을 제일 앞으로 놔두고 나머지를 다 뺐는지. 구매 대행 그냥 사실 선택이었었어. 선택. 그냥 여러 가지들 중에서 네. 일단 이거 하나만 해보자 라는 거를 선택한 거예요. 그러니까 구매 대행을 했었을 수도 있고 네. 유튜브를 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간 임대업을 이미 잘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더 발전시켰을 수도 있고 블로그를 더 할 수도 있고 네. 그랬지만 온라인 스토어는 옛날에 신사임당님 그 한참 다마고치 컨텐츠 잘 되실 때부터 사실 되게 하고 싶었었고 사실 그거에 연이 돼서 유정님과도 처음에 제가 유정님 채널을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구매 대행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.
그래도 그걸 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한데, 왜냐면 그때 주변에 구매대행 거의 다 끝났으니까 구매대행 네. 말고 다른 거 해라 네.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. 맞아요, 그 맞아요. 시기 때쯤이면 막 맞아요. 엄청 화랑이 아니라 약간 질 때여서. 네네네네. 네. 그럼에도 그걸 선택하고 밀고 나가서 결국은 매출까지 네. 이뤄냈다는 게. 그때 유튜브에서 제가 제 알고리즘에 잡히던 컨텐츠들이 구매 대행으로 이렇게 했더니 뭐 월 100만 원 3개월 만에 달성했다. 막 이런 컨텐츠들이 제 알고리즘에 잡혀서 그런 걸 보고 혹해서 네. 아, 구매 대행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전 지금 생각해보면 뭘 하든 잘하셨을 것 같은데, 아,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해보자라는 마음 그 하나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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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네. 이렇게 성과를 내지 않았나 네. 그런 생각도 드네요.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. 구매 대행.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책상에 앉아가지고. 그래서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냥 인터넷에 뭐 하루 뭐 2-3시간씩 해서 뭐 얼마 벌어요. 요즘 이런 광고들이 되게 많으니까. 실제로 구매 대행을 최근에 막 매출을 일으킨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거나 그런 환상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실제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한 12시간에서 14시간은 했던 것 같아요. 하루에요? 네. 그러니까 밥 먹고 이런 거 다 빼고요? 사무실에 나와 있는 시간이 12시간. 뭐 중간에 밥도 먹고, 그 다음에 뭐 카페도 잠깐 갔다 오고. 네. 12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12시간에서 14시간이 되는 거죠? 한 11시쯤에 출근을 했어요. 네. 제가 항상 늦게 자다 보니까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출근을 해서 그냥 밤 11시, 12시까지 계속 있는 거죠. 사무실에. 네.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운동을 뭐 하는 날은 헬스장에 가고 뭐 일할 것도 남아있는 날 다른 일도 있으니까 공간 임대 일도 있고 네. 부동산 또 찾아보기도 해야 네, 되고 네. 경매 물건도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. 많이 쳐냈죠, 여전히. 네. 그러다 보니까 또 막 한 2시, 3시 돼서 잠들고 그리고 또 늦게 일어나서 그렇게 그런 삶을 계속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. 퇴사하고 나서. 지금도 사실 변한 건 없어요. 여전히 그 시간을 계속 투입해서 하고 계시고. 네, 근데 구매 대행에 투입하고 있진 않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자동화를 다 해놔가지고 실무를 하는 시간은 한 3시간? 3시간에서 4시간, 많으면 4시간 정도? 나머지는 다 다른 일들에 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처음에 할 때는 12시간, 14시간씩 다 쏟아부으면서 했다. 네, 근데 제 생각에 제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구매 대행 1기를 딱 진행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분들은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만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저랑 첫 달 매출이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. 내가 초반에 뭔가 잘못했나?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초반에 좀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시간이 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좀 제 지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 지식을 알려드리니까 더 효율적인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더 잘 알려주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? 원래 또 강사였었으니까 더 그 똑같은 강의를 해도. 그랬는지 하여튼 조금 살짝 억울하긴 하더라고요. 아, 그쵸. 사람 마음은 그럴 수 있네. 네, 저는 600개부터 초점은 들어왔거든요. 근데 100개의 초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좋죠. 제 교육생분이니까. 근데 저는 조금 억울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되게 지금 열심히 살고 주변을 보신 분들 되게 유노 같다, 막 이렇게 열정이랑 이런 게 막 지금. 훑고 나오는 것 같다라는 네.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. 이렇게 그 열심히 살고 하는 그런 원동력이나 그런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. 저도 잘 모르겠어요, 사실. 오. 네, 그 원동력이 없어요. 오. 곰곰이 제가 오. 그 부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. 네네. 그냥 어떤 모임에 가면 뭐 이런저런 거 하고 있다 하면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 동기부여할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한 가지 이유를 뭐 들자면 그냥 살아남으려고?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으려고? 그게 좀 더 그게 그냥 유일한 이유인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거 하는 것도 좀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. 어떤 아닌가요? 거요? 그냥 이렇게 다른 일, 지금 퇴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네. 하는 것도? 재밌죠. 네. 재밌고. 근데 대부분의 감정은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냥 뭐 재밌고 막 좋고 막 행복하고 그렇지. 하긴 14시간씩 이렇게 구매대행 한다고 해서 그때 막 너무 즐거워하진 않으니까. 네, 그렇지 않고요. 그 시간은, 네. 전 디지털 노마드거든요.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아무 데서나 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도 기본 감정은 비슷한 것 같아요. 기본 디폴트 감정은 비슷하고 근데 그 와중에 뭔가 성과가 나오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네. 기쁘죠. 너무 기쁘고 뭐 강사하면서 얻었던 보람이랑은 조금 비교가 안 되죠.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로 제가 순수히 하나하나 다 만들어낸 일이기 때문에 네. 그런 기쁨들은 있는데 기본적인 감정은 그냥 밋밋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그게 디폴트다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퇴사하기 전과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어요? 이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인 게
일단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어요. 이게 너무 좋아요. 회사 전에는요, 그 같은 일을 하는 동종업계 사람들만 만났었어요.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야기할 수 있는,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. 왜냐면 같은 업계에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거든요. 전부 다 T밖에 없어요. 수학 강사분들이기 때문에 다 이성적이에요. 그렇겠네요. 네. 근데 제가 퇴사를 하면서 다주택자들만 모여있는 모임에도 들어가기도 하고, 또 뭐 사업을 하는 그런 모임에 들어가기도 하고, 거기에서 제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분들을 많이 또 만나기도 하고, 그분들이랑 친해지고, 또 동업도 하고, 이러면서 진짜 자극도 많이 느끼고, 너무 그 사고의 확장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해보자. 실제로 하고 그게 또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. 근데 이게 저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, 사실. 무언가를 혼자서 결심하고 그거를 결단해서 실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이 확장된 사람들이 같이 있고 같이 뭔가 금전적인 돈을 모아서 동업을 한다면은 리스크가 아무래도 줄어드는 거니까 조금 더 실행하는데 에너지가 낮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빨리 실행할 수 있게 되고, 처음 시작은 다 사람인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. 그래서 퇴사해서 가장 좋은 점은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다.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진짜 일관되게 처음에 그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때도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시작하고, 지금도 맞아요. 퇴사하고, 이제 맞아요.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니까 내가 좀 더 다양한 일들과 관점을 맞아요. 해보고. 맞아요. 기존에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. 인팀에서도. 네. 그래서 되게 좋았었고, 다른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저랑 생각이 다르지만 그게 너무 좋은. 맞아요, 맞아요. 마치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날 수 있어요. 그래서 퇴사를 하고 요즘에는 이제 구매대행일들은 거의 자동화를 해놨으니까 맨날 사람 만나러 다니는 것 같아요. 이 사람 만나서 사업 얘기 듣고, 저 사람 만나서 또 사업 얘기 듣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을 때 지금일 것 같아요. 요즘이에요, 요즘. 네. 요즘이고, 네.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을 때는 그 옛날부터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김부투 TV라는 채널을 좀 구독해서 봤었어요. 옛날부터. 김부투 선생님께서 다주택자 모임 스터디를 열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원을 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. 참여하게 되고, 그리고 그분들끼리 막 친해지면서 이제 제가 옛날에 그냥 유튜브에서 멀찍이만 봤었던, 제가 동기부여 받았었던 분이랑 이제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뭔가 프로젝트를 꾸려간다는 그런 게, 그런 일들을 할 때 확 느껴져요, 제가. 내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실 이렇게 퇴사를 하고 나서 내 삶을 꾸려가는 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6개월 만에 되돌아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? 라는 생각이 그때 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또 사람이죠. 그러네요. 네. 그러니까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긴 해요, 제가. 제 스스로도.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만나는 사람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.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. 진짜 맞아요.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진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결과가 바뀌는 것 같아요. 네, 이제 혹시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혹시 한마디 해주고 싶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. 네.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퇴사해서 너무 좋다는 거지 퇴사를 장려하는 컨텐츠는 아니고요.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오히려 회사를 다니면서 더 자기만의 삶을 더 탄탄하게 잘 꾸려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. 그래서 우선은 좀 한번 멈춰 서서 주말이나 이럴 때 사람 약속 잡는 게 아니고 뭐 카페 같은 데나 조용한 곳에 혼자서 가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단계를 좀 밟아갈까, 이거를 차근차근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달성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결단하는 게 필요하거든요. 네, 결단을 해서 한번 1년 정도만 도전해 본다는 생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, 그게 아니라면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이런 인팀이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자기 삶을 좀 더 확장성 있게 꾸려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네.